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럼 예. 그건 뺍시다. 왜? 나 잘했는데. 원래 내로남불이에요. 악질적인 보다 무능한 가 나요. 근데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못하죠. 살린다 이건 살린다. 아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편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우리 지역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이때의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전 CBS 노컷뉴스 신서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서구입니다. 네, 그리고 관상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을 꽤 들어본다는 무속인 눈썹던 이진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상위 0.4% 법조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고봉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완전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이진우 선생님께서 또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잘 치르셨죠? 네, 잘 치렀습니다. 덕분에 아주 잘 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정치인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이분이 이제 교육감이시니까. 근데 교육감도 정치인으로 봐야 되죠? 교육 정치인. 신서구 기자님. 예? 교육감도 정치인으로 봐야 되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하면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들 말씀들 하시니까 꼭 정치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근데 선출직이니까 선출직 공직자. 근데 이제 정치인이죠라고 하는 게 애매하니까 정당 추천을 안 하잖아요. 네. 교육 정치스러운인 정치 호소인. 정치 호소인. 네, 뭐 아무튼 설동호 그 대전광역시 교육청 그 교육감과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같이 이제 맞붙었던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 건데요. 신서구 기자님께서 먼저 그러면은 이 설동호 교육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설동호 교육감님은 1950년도에 충남 예산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올해로 만 70살이 되셨다고 합니다. 보문고등학교와 공주교대를 나오셔서 석사와 박사까지 쭉 하셨고요. 72년도에 대전 화정초등학교에서 교사를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초등학교 교사? 예. 예, 저도 이번에 보면서 좀 놀랐는데 50년 전이죠. 지금부터 딱 50년 전. 50년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을 하셔서 저 오늘 화정초등학교 앞에 갔다 왔어요. 거기 되게 맛있는 설렁탕 집 있거든요. 예. 10년 진행하는 사람은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편집하지 말아 주십시오. 계속 하시죠. 예. 10년 후에 80년도에는 대성여중, 81년도에는 대성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88년도에 이제 한밭대 영문과 교수가 되셨고 그리고 2002년도에 제4대 한밭대 총장에 당선이 되셔서 4대 5대 그러니까 8년 동안 총장을 역임을 하셨고 2014년도에 이제 교육감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다시 재선. 그래서 지금까지 재선 교육감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분은 그래도 상당히 꽃길을 많이 걸으셨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예, 그렇죠. 예, 교사 생활 오래 하시고 또 교수도 하시고 교사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하셨어요. 교육 종합 선물 세트. 예, 그래서 이분 선거하실 때 모든 교육 과정을 다 선생님을 해보셨다. 이게 이제 들어가 있죠. 네, 저 설동호 교육감님이 아마 이력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대학 총장, 현재 또 교육감까지 하고 계신데. 본인이 아주 부단한 노력하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뭐 초등학교 교사에서 시작해서 대학 총장, 교육감까지 한 것이 글쎄 제 기억에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 그리고 상당한 본인의 노력과 어찌 보면 의지의 한국인상이 아닐까 또 그렇게도 지난번 보고. 박용갑, 장종태 그 두 구청장들과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대단한 하여튼 노력과 인내, 끈기 뭐 이런 것이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또 고등학교 또 선배님 되셔서 제가 보문고등학교 선배님 되시는데 되게 이거 뭐 동문 선배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사람이 좋은 분이다.
좋은 분이다. 아주 평판은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판은 좋은데. 예,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예,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좋다는 소리를 듣는 거와 그 사람이 유능하다 이런 거는 좀 구분이 되니까 너무 심하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네. 되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람이 좋다. 근데 이제 또 일부 그런 말씀을 해요. 사람은 좋은데 조금 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존재감이 좀 부족하다. 그런 평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이 교육계에서는 상당히 여러 경험과 꽃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게 화려한 이력들이 있으니까 능력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은 맞도 있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 능력이 개인적 능력 네. 말고 이제 공직자로서의 능력.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 리더십이랄까요? 그런 것은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은 어때요? 상은 이제 좀 약하죠. 쉽게 얘기하면 아까 교육감을 정치인으로 볼 거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진행자님의 그 말씀을 동의하거든요. 정당 추천도 안 하고 선출직이지만 과연 그렇다고 그걸 정치적이지 않느냐 하는 참 어렵거든요. 실적으로 내용면으로 보면 선출을 하기 때문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근데 상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의 상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동물로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 육식 동물하고 초식 동물이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양 미간이라든가 얼굴형을 보면 초식 동물에 속하죠. 그리고 목소리가 이렇게 우렁차거나 기운이 있는 그런 목소리는 아니고 눈빛이 그렇게 강렬하지 않으니까 되게 미간의 넓이도 그렇고 해서 되게 조류과로 보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순한 기운에 약간 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없다고 보는 거죠. 상을 볼 때. 근데 이제 그 광대나 이런 어떤 흐르는 기상을 보면 골이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미남형의 얼굴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골이나 이런 것이 나온 거 보면 의지는 있고 끈기는 있고 아주 그런 부분은 높이 살만하겠죠. 연예인 중에 혹시 그런 상이 좀 비슷한 상이 좀 있다면 누가? 연예인이요?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 중에. 제가 갑자기 질문 받아서 모르겠는데 그 완득이라는 영화예요. 그 출연했던 남자 있죠. 그 완득이 아버지로 나온 그분의 어떤 박수영 씨입니다. 박수영 씨죠. 네. 네. 박수영 씨로 아마 제가 더 기억하는데 그런 분의 얼굴하고 그 의지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이력은 화려했으나 제가 판단할 때는 상학적으로 판단하면 고생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 그래서 그 완득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아버지로 나오는 그분을 제가 최근에 한번 좀 본 적이 있어요. 뵌 적이 있는데 비슷한 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분은 좀 퉁퉁하신데. 네, 아니 그 상을 다 얼굴은 다 다르지만 느낌이라든가 그 구조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분도 굉장히 그 평탄한 인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설교육감님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마음고생이라든가 어떤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한 놀라운 어떤 노력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 그 교사 선생님의 역할을 하셨는데 네, 진짜 그런 데 슬램이네요. 네, 요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렇죠. 네, 그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현재처럼 교육제도라든지 이런 게 좀 정립이 안 돼 있고 변화가 많았고 정권도 많이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또 50년 가까이 교직에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 나왔지만 교육감이 정치적인 정치인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교육감이라는 그 직책은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수장의 입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아무리 정당 가입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정치력이 없으면은 될 수가 없는 자리고 그리고 그 행정력이 없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 교직에 오래 있던 분들은 오히려 좀 그 행정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한테 혼나면 어떡해요? 그런 소리 했다가. 뭐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뭐 직업의 특색이 다 있잖아요. 변호사는 변호사 직업병 있듯이 선생님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고 또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교육자이지 행정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통은 그렇게 그 이력이라면은. 예,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연배가 뭐 젊으신 분도 아니고 연배가 많으신데다가 한쪽 직업 특히 이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그 새로운 것들과 사회 변화에 대해 가지고는 이분의 경력을 봤을 때에는 적응하기는 오히려 어렵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진보랑 보수를 나누는 것처럼 좀 지켜가는 쪽으로 그 정책을 펴시고 그리고 행정을 하시는 그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기자분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설동호 교육감 평이? 지금 우리 고봉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대체로 뭐 그러니까 좀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색깔이 별로 이렇게 좀 두드러지진 않는다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하죠. 저는 색깔이 없는 게 교육 쪽에서 좋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말씀 해드려야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러니까 50년 동안 혹은 이제 공직 생활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그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쭉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다른 도전을 하셨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학교 총장과 교육감까지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체득하신 어떤 처세술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본거 과정에서 보면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어떤 그 처세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걸 밖에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조금 그 색깔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서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교육감으로 이제 이제 당선이 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굵직굵직한 그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뭐 전교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상급식, 특히 이제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면 조금 그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혹은 다른 시도라고 하기는 좀 많은 지역, 그러니까 많은 지역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앞서서 나고 혹은 치고 나간다 이럴 때 이제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지켜보는 쪽에 많이 스탠스를 많이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었죠.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교육감도 뭔가 교육 정책에 있어서 뭐 지역만의 특색 내지는 뭐 요즘 이제 교육 트렌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선도적인 그런 일들을 하면 좋은데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나치게 신중하다든지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는요 그 되게 뭐랄까 자율권을 보장해 줘야 될 곳에서는 지침을 강조를 하고요. 또 반대로 지침을 내려줘야 될 곳에는 자율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가는 그런 모습도 좀 많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옛날에 그 뭐 촛불 집회인가 거기 교육청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지침을 줘가지고 거기에 촛불 집회에 참석한 뭐 교사라든가 학생을 뭐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했다든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죠. 오해인지 뭐 사실은 저는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 또 아마 아까 우리 신 기자님 말씀대로 다른 시도를 뭐 표현이 참 죄송하지만 눈치 보는 것처럼 뭔가 좀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런 기운은 좀 없지 않느냐. 저도 그래서 실적을 쌓기 위해서 2번 연임하셨는데 이제 뭐 무슨 체육관인가 뭐 건립한다고 한참 뭐 예산 세웠다가 복합체육관인가 복합시설인가 그거 하다가도 그게 아마 축소되거나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고 뭐 또 그 뭐죠? 그 무슨 수영장인가 뭐 진다고 했던 거 복합체육관에다가 근데 뭐 대전시에 수영장 문제하고 겹치다 보니까 아마 그거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설교육감님이 이야기하는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핵심 공약이 한 5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제 어디를 가서 학생들이 뭐 견학한다든가 합숙해서 토론한다든가 뭐 이제 스마트형 인재 뭐 4차 산업을 대비해서 4차 혁명을 대비해서 그런 핵심 공약이 주로인데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그거는 거의 뭐 아마 거의 한 10% 정도밖에는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교육감님도 뭐 난감하시겠죠. 뭔가 좀 실적을 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설동호 교육감은 실적은 많이 내요. 보통 학교에다가 굉장히 많은 과업들을 주고 예 그래가지고 그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교육청 업무가 너무 많다. 뭐 그런 각종 그 해갖고 자료 내서 이제 실적 쌓아가지고 무슨 우수 뭐 이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각종 뭐 하여튼 상탄 거 뭐 전국 시도 대비해서 뭐는 무슨 부분은 1등 뭐 최우수 뭐 학교 지정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뭐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해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실력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네. 그런 성과, 실적을 그렇죠. 위한 업무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뭐 교육청 공문천에다가 하루 다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심지어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이제 그 학생들 그 교육에 방점을 찍지 않고 교육 행정 쪽에서 뭔가 이제 보여주기식 실적을 위한 실적을 너무 쌓는데 치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또 보면 아마 그 하드웨어적으로 크게 이런 건설 사업을 좀 하려고 했던 게 실패돼서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과도한 것 같아 학교에서. 아까 그리고 이제 촛불 얘기하셔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 그 맞아요. 이제 그쵸 그 본인은 반대한다고 소신을 밝혔거든요. 굉장히 뭐 그렇죠. 근데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맞아요. 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은 다 징계를 내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굉장히 막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행정처분이 취소가 결국은 됐는데 그때 교육감께서는 뭐 유감 표명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소신을 밝혀도 되지만 교사들은 밝히면 안 된다. 뭐 이런 좀 이중잣대 이런 것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네요. 이율배반적인 내로남불. 제가 일전에 그 서면에다가 재판할 때 상대방이 하도 사자성어를 쓰면서 비판을 하길래 참다 이제 의뢰인 분들께서 못 참으셔서 저한테 좀 시원하게 써달라고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썼던 말이 내가 하면 되고 네가 하면 안 되는 내로남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만 옳고 상대방 그러다는 것은 소위 종북 논리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학교와 관련된 소송이었는데 대학생들이 탄원서를 내니까 저희 측이 대학생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을 선동해서 탄원서를 내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길래 그 상대방 분들의 주축이 되는 분들이 50대였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그 당시. 근데 그 50대면 그 뭐 50대들 많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86세대들이요? 86세대들. 386세대들 갑자기 말이 생각나요. 386세대들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면에다가 지금 대학생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이라 그들의 직장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광주 학생운동, 광주 학생운동, 4.19 혁명, 그리고 기타 등등 이제 60항쟁까지 모든 이제 학생들이 주도를 했는데 당신들이 그런 말 하는 거는 개구리가 울챙일정 모르는 기성세대의 오만이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의견서가 아니라 무슨 논평인데 논평. 네. 여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설동호 교육감님의 경우에는 지금 지켜간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뭐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세상이 전 그렇다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총장까지 하면서 교육감에 이르려면은 그만큼 처세술이 뛰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도 포착이 잘 돼야 되고 물도 잘 타야 되고 함부로 나대면은 흔히 말해서 그러면은 까이지 않습니까?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유야무야해서 언론
여론몰이 같은 것도 하고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정책에도 방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이 먼저 앞서서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고 있는 스탠스라고 하신 게 안전한 것을 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험한 것에 도전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겠지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함부로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조령모기하는 건 오히려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좋지 못하다. 듣다 보니까 이게 칭찬이에요, 아니면은 욕이에요? 이것이 바로 충청도식 물타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 하면은 이거 있어요. 설동호 교육감 재직 시절에 좀 안 좋은 오명이기도 한데 청렴도가 굉장히 항상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기자님. 예. 지금 매년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발표를 하죠.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는데 지금 5년 연속 청렴도가 꼴찌 최하위죠. 5등급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5년 연속.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인데 그 보면 조금 들여다보면 이 청렴도도 두 가지 분야로 평가를 하거든요.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근데 대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외부 청렴도도 5등급, 내부 청렴도도 5등급이에요. 근데 저는 외부도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부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이 우리 조직은 투명하지 않아. 우리 조직은 청렴하지 않아라고 스스로가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내부 청렴도 평가가 그렇게 낮다는 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낮다는 것은 이곳이 그러니까 내부 고객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이곳은 굉장히 안에서 많이 좀 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급기야는 이제 작년이 5년째였는데 참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 의회 정기현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 보도자료 제목이 설동호 교육감 사과하라예요. 청렴도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꼴찌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설동호 교육감이다. 그러니까 설동호 교육감이 이거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그 시의원 물론 교육위 소속이지만 시의원이 저격을 했네요. 기관장을 그렇게 아예 드러내놓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건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놀랐다 혹은 그렇게 그 정도로 좀 충격 요법을 정기현 의원께서 썼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올해 조금 이쪽에 조금은 신경을 쓰는 것 같다라는 살짝 그런 그 아주 미묘하지만 그래도 변화의 움직임은 감지가 돼요. 그래서 조금 저도 좀 뭐랄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감사위 쪽 이제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렴도를 내부 청렴도는 그렇고 외부 청렴도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육청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적극적으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고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청렴도를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청렴도를 평가할 때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인데 이번에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대전시 교육청이 보여줬던 대응은 조금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장면이 남는데 이제 순차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난해 중하순에 우리 대전 학생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오히려 언론이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 우리 학교도 이제 저 큰일 났구나. 전국의 첫 사례였었죠. 그랬는데 교육감은 대전에 없었어요. 미국 갔었던가요? 아니에요. 저 서울 국회 도서관 갔어요. 맞아요. 국회 도서관. 도서관에 왜 갔냐면 MOU 같은 거 맺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그날이어야 써야 되느냐 이거죠. 뭐 이런 부분이겠고 뭐 그 뒷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걸 차치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한테서 우리 학교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밤 사이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서로 생각이 달라서이겠지만
교육 현장에서 코로나가 나와서 방역에 구멍이 뚫렸는데 교육 수장이 현장에 없다. 이거 조금 아쉬운 장면이 하나 있었고 IEM 그 국제 학교가 저희 터졌을 때 보문산 그 밑에 그때 그 굉장히 집단으로 이제 감염이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생소한 거였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대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대응했던 게 거기는 교육시설 아니다. 거기는 종교시설이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거기는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할 아니야. 거기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신경 써야 돼. 라는 그 첫 일성이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중구청에서 여기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검을 좀 해야 된다라는 공문이 서로 오간 것이 이제 뒤늦게 밝혀지면서 대전시 교육청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변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분명히 그것도 충분히 이건 종교시설이야가 아니라 거기 분명히 국제학교라는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종교시설이든 교육시설이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학교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발했어야 돼요. 예. 그럼요. 무허가 적발도 했어야 되고 그게 안 돼서 감염병이 발생했다는 거를 알아차렸을 때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책임 아니야에 하는 모습이었었고 또 마지막 세 장면이 이번에 얼마 전에 동구 학원가에서 또 한번 코로나가 집단으로 이제 학원가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많이 퍼졌잖아요. 그때도 좀 문제의 심각성을 대전시 교육청은 많이 못 느꼈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전시도 이제 큰일이 났다 해서 아침부터 이제 막 좀 분주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전시 교육청은 굉장히 좀 평온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나서서 이거 좀 누가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우리 질문할 게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기자들이 다 제각각 취재를 하고 현장을 가고 하는 것보다 이걸 종합적으로 브리핑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부적인 논의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2시간 이상의 교육청 내부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11시 반이 넘어서 교육감께서 그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이 돼서 교육감이 왔는데 교육감께서 저는 잘 그러진 않겠지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제 뒤에 이제 배석한 이제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다 뭐를 물어만 보면 90% 이상이 그것은 대전시와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학원의 특성은 어떻고 학교의 특성은 어떻기 때문에 이것은 그 특성에 맞춰서 어떠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교육청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꾸로 대전시한테 야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나가기를 바랬다기보다는 그게 나는 맞는 것 같은데 90% 이상이 전부 다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이어진 그 기자회견 브리핑을 계속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까? 왜 그러면 교육청은 책임 여부를 떠나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는데 기자회견장 굉장히 좀 살벌했다면서요 그날 분위기 기자분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게 좀 목소리가 좀 높아졌었는데 무슨 얘기가 이건 뭐냐 저건 어떻게 할 거냐 저건 어떻게 해야 될 거 같냐 이렇게 얘기를 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다 대전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내가 정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집행하는 사람. 그게 언제쯤이었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그 저기 대전 국제 종교학교인가요? 종교학교 때 말고요. 이번에 동구에 그 보습학원 동구에요? 코로나 확진 퍼졌을 때. 맞습니다. 그거는 제 주변에서도 주변 분들이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작년 4월 달쯤 처음 발발했을 때 확산됐을 때쯤이었으면 모르겠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대처가 너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 그분들이 실 과장님들이 왜 말씀을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집에 가서도 곱씹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냐하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좀 알아냈어요. 뭐예요? 결정권자가 결정을 안 하니까 그래요. 결정권자가 뭔가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어떤 정책에 혹은 뭐 방향을 딱 제시를 하면 그거에 따라 딱 달라붙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되는데 결정권자가 아무것도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책임질 때 내가 책임져야 할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수장 혹은 리더라면. 근데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장면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좀 기억에 좀 남아요. 사립학교 관련해서 좀 굉장히 여러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대전에서 그 대성학원 채용비리 관련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그 예지중고등학교 일도 한참 시끄러웠었고, 그리고 제1고등학교 관련해서도 뭐 야구부라든지 행정실장 이런 얘기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의혹이 제기됐었던 그 교사 채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립학교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이 대전시 교육청의 대처가 좀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립학교 인사권은 재단에 있으니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상당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아쉬움에 대한 비판도 그동안 많이 제기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 청렴도에 그게 나쁜 이유가 딱 2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사학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하고 인사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거. 그러니까 내부의 분들은 그 2가지가 제대로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는 어떤 업무라든지 혹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인사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그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학 같은 경우에는 사학도 어떤 분명히 비리가 있거나 혹은 의혹이 있으면 그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그거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유야무야 혹은 솜방망이로 넘어가니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엔 누가 있고 누구와 친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렇구나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은 우리 조직은 청렴하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즉각적인 대처보다는 한참 지나고 나서 마지못해 이렇게 좀 사과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 교육의 약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 흔히 뭐 사립 유치원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가깝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되게 교류가 활발한데 반해서 뭐 이제 좀 학교 비정규직 노조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약자들 아니면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자분들 하고의 채널 소통 채널은 거의 잘 안 보이거든요. 아까 잠깐 정치 얘기 나왔다시피 원래 색깔이 그쪽 아닙니까?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쪽의 후보님들, 약간 허광진 교육감 후보님, 뭐 이런 분들 전 후보죠. 네, 전 후보, 이런 분들하고 좀 비교해서 놓으면은 그러면은 색깔 자체가 기존에 이제 기성 교육제도를 그냥 그대로 따라오고 계시니까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만약에 그런 걸 기대를 원한다면 다른 분을 뽑아야겠죠. 아니, 지난번에 성광진 소장이 저희 방송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야죠. 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던데 비정규직 노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 흔히 얘기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더 목소리를 낸다고 하지만은 예전에 있었던 그 대전에 그 어떤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있었던 학생들이 성추행 당한 것들 이런 건 사실 진보 보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이런 비판 많이 받거든요. 문제가 있죠. 법적으로 그냥 명확하게 위법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라도 좀 뭐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을 분리해놓고 응당 거기에 맞는 즉각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심지어는 교육청 앞에서 막 1인 시위도 하고 막 이러는데
뭐 안 만나주고요. 뭐 교육청 문 잠글 때도 많아요. 못 들어오게. 뭐 혹시 점거할지 모른다 뭐 이런 이유를 들면서 질서유지. 그 민원인들도 교육청에 못 들어가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한 10여 년, 15, 16년 전쯤에 이제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사례는 있었는데 근래에는 참 보기 드문 네. 풍경이 연출이 됐었기도 했죠. 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옛날에는 뭐 군사정권 시절에는 관공서에 거의 뭐 몰려오면 이제 뭐 전경대 오고 뭐 통제하고 또 으쌰으쌰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아마 그 시위하는 사람하고 뭐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뭐 교육감님이 강조하시는 게 소통이더라고요. 소통하고 이제 뭐 4차 혁명을 대비해서 스마트 인재를 육성한다. 뭐 이렇게 창의적인 인재를 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대전교육 성공 시대. 예, 그 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스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소통은 아까 우리 신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벌어질 수 있어요. 사람 일이라는 건. 그리고 지도자나 리더가 어떻게 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 돌발사항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수습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마무리를 하느냐 그게 이제 리더의 몫이거든요. 그런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책임의식이거든요. 내가 수장이니까 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 불찰이다. 거기서 출발을 해서 충분히 사태 파악을 해서 그 원인 분석하고 책임은 회피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아까 뭐 청렴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사실 은연중에 표시는 안 나지만 이렇게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얽히는 거거든요. 인사 문제가 어떻게 인사를 하든지 간에 이 공조직에 인사라는 건 항상 불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뭐 저하고 친구가 거기서 이제 국장하다가 정년을 했는데 뭐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하죠. 거기 이제 뭐 가십성 이야기하고 뭐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으로 인사가 어떻고 뭐 누구는 누구하고 가깝고 그런 건 흔히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보면 평상시 그 설교육감님이 교육감 하기 이전의 모습 한 15년 전, 20년 전의 모습을 보면 행사 때 이렇게 보면 인사를 참 잘하세요. 아주 뭐 먼저 짱이라고 인사를 하시는데 거의 폴더폰처럼 90도로 인사를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분 소개로 인사를 했는데 저는 학교 선배님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90도로 인사를 하니까 아우 제가 민망할 정도로 신성 기자님 웃고 난리 났어요. 네. 지금.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우 저 선배님 저 몇 회입니다. 이렇게도 예 하고서 90도 인사하니까 아유 그게 아니고요. 아유 민망하잖아요. 그 영혼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면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인사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죠.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유 뭐 설교육감님 말씀하시면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 뭐 그냥 그 아까 우리 고봉민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일종의 처세인데 뭐 그게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포용력이 좋은지 어떤 처세는. 근데 이제 되게 그렇게 되면 제가 한 말씀 여기서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분들이 되게 보면 이 책임의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너무 처세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모난돌이 정 맞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지 않느냐. 스킨십이 굉장히 좀 뛰어나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요즘 스킨십은 지양해야죠. 항상 스킨십은 지양해야 저는 남자가 더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 성인지가 왜 이래요? 그 남성의 성인지 감수성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뭐 설동 교육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지난번 선거 때 이제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이 이제 출마를 했어요. 근데 좀 굉장히 생각보다도 큰 표 차로 졌습니다. 예. 요즘 하는 행보 보면은 재출마 생각은 있어 보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성광진 소장 얘기도 잠깐 좀 해보죠. 이제 지금 현재 공직은 아니지만은 뭐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신석 기자님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성광진 소장께서는 1957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만으로 올해 63 맞죠?
그리고 대전고등학교 77년 졸업을 하셨고 한남대 국문과 전공을 하셨네요. 그래서 85년도에 이제 교사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대전 북고와 북중에서 계속 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85년도 대전 북고등학교 교사를 입문한 후에 사학이잖아요. 사학 비판하고 또 전교조 활동하고 하면서 4번의 해직과 복직을 반복을 하셨대요. 그래요. 해직됐다, 복직됐다, 해직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을 이제 반복을 했다고 하시는데 2005년도에 이제 전교조 대전 지부장 이제 활동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이 당시에 교육감 선거가 이제 진보 대 보수라는 프레임이 짜여지면서 그 이제 대전 지역에 11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이제 확정한 이제 진보 단일 후보로 이제 설동호 교육감하고 둘이 1대1로 붙었죠.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지 않은 포인트로 제 기억으로 4만 1,000표 차인가 그랬어요. 엄청나게. 예, 많은 차이로 예, 저 패배를 하셨고 지금은 대전교육연구소 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분은 너무 좀 이미지가 강해요. 사실은 그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뭐랄까 사람들에게 호감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막 전사, 투쟁가 뭐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이분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맞아 바뀌어야 돼 개혁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내지는 뭐 이런 좀 그런 오해를 주기에도 딱 좋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성광진 지금 뭐 전 후보님이라고 소장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성광 소장. 네. 예. 성광진 소장님은 일단 인상은 어떠십니까? 상이 어때요? 어째 그가 왕이 될 상인가? 되게 이제 이 선출직이나 공직에 나가는 사람한테 가장 상황에서는 첫째로 치는 게 눈빛이거든요. 눈. 안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자의 상은 사업가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코가 좋아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공직에 가는 사람은 눈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사실상 전체 상학에서 90%를 차지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성 소장님을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바로 옆자리에서 뵌 적이 있는데 초면인데도 굉장히 그 뭔가 한이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패널 자리 때 보셨죠? 패널 자리에서 뵀습니다. 뵀는데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성 소장님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듣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저는 한 말씀을 드리자면 남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고 듣는 거 그리고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게 아니라 나의 주장을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이 미래 대전 교육의 수장을 꿈꾼다고 하면 좀 귀를 열어놓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약간 그 새의 모양 얼굴이기 때문에 이 톡톡 찍는 그런 상의 얼굴이 그러다 보니까 눈은 이렇게 작게 옆으로 해서 세세하고 이렇게 이 꼼꼼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상을 보면 제가 딱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제게 말발이 있거든요. 톡톡 쏘듯이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구랑 대화하는데 내 의견과 약간 다르면 톡톡톡톡 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내 자신을 많이 어필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제 뭐 아마 기회가 되고 자리만 있으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할 거예요. 다변 같으시더라고요. 상적으로 보면 조금 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타인들이 볼 때 뭐라고 하냐면 가볍구나, 가볍다. 그리고 너무 말이 이렇게 많아지고 한번 실수하게 되는 거고 또한 아까 우리 정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러다 보면 너무 급진적이구나. 또 이게 우리가 흔히 교육을 뭐 교육혁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육에다가 혁명이라든가 뭐 급진적인 이런 단어를 붙이기는 사실 교육은 그렇거든요. 서서히 뭔가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느낌상 아쉽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지난번 선거에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시대가 2018년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도 저는 있었고 사회의 변혁이 일어나는 시점이라 가지고 그런 흐름을 타고서 당선이 될 만한 그 분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설동 교육관님이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선거 홍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느꼈던 것도 그 송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의 색채가 너무 강해서 뭔가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공격적이다. 학생들한테 항상 불안해하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점점 보수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가 들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뭔가 새롭게 시험대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걸 좀 고려를 해가지고 부드럽게 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너무 공격적인 이미지 때문에 설동호 교육감님한테 밀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선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냐면 송 소장께서 만나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접촉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좀 과거에 하고는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쪽에서는 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송 소장께서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쪽으로 뭐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선거에 지더니 이제 표 때문에 그렇게 행보를 좀 바꾸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당시에 좀 비판이 좀 있었고 최근에 제가 또 어떻게 이제 여기 이제 나오려고 저도 이제 좀 알아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지근 거리에서 봤던 분께 여쭤봤더니 그런 강성 이미지를 조금 본인은 그거를 좀 옅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좋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모임들도 나가면서 뭐 인지도라든지 좀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려는 노력은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교육 행정의 수장인 거잖아요. 교육감은요. 그러면은 이 선출직 공직자가 리더십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를 해내려면요. 그 구성원들의 동의, 설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교육감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교육청 직원들이나 아니면 학 교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합의하고 뭔가 이렇게 동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 안에서 느끼는 거는 보통 이제 뭐 교육청 바뀌어야 된다, 개혁 이런 얘기들을 워낙 세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들어오면은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그널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선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 흔히 말하는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늘 공무원보다 셀 것 같지만은 늘공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공 바보 되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방금 전에 신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뭐 우클릭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클릭이라기보다 우측 깜빡이거든요. 깜빡이를 켰다고 해서 차가 반드시 그쪽으로 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으로 우클릭 깜빡이를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고 나죠. 예,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 이제 어공 늘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비유를 하자면 늘공 입장에서는 이분이 아무리 우측 깜빡이를 켜고 다녀도 결국엔 좌회전할 거야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 꿈이 교육부 장관이 되자 꿈이었어요. 진짜요? 0.4%. 네, 인사청문회 통과할 자신 있어요? 어렸을 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렸을 적에 뭐 털어도 나올 게 없죠. 네, 여튼 고등학교 때 원래 꿈이 그 교육부 장관을 그때 고등학교 처음 꿈을 꿨고
원래 13살부터 꿈이 판사였거든요. 판사를 한 다음에 고등학교 때 생각하기를 판사를 한 다음에 열심히 판사를 하고서 제야로 나와서 변호사를 해가지고 선거 자금을 모으자.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부 장관이 되는 거다. 그리고 뭐 판사 일찌감치 그 사법시험에 합격이 돼서 판사가 일찍 되면 그 와중에 대학원을 교육대학원을 다녀서 교육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판사들한테 겸임 교수를 하고 교육에 몸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장관이 되려면 또 국회의원도 한 번 정도 거쳐가야 될 것 같으니까 국회의원 한 재선 정도 하고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했다고요?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도 못하는 그런 로드맵을. 예, 근데 그게 전제가 뭐였냐면 서울대 법대를 가서 얘기가 딴 데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사법시험에 쓰는 걸 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때에서랑 고봉민 편이었습니다. 네. 그 고등학교 때 그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전교전이 이런 것처럼 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이라든가 학생들을 대하는 방향이 되게 달랐는데 선생님들끼리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린 나이에서는 그때는 뭔가 좀 다른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더 좋아 보였고 그리고 맨날 학생들끼리 기숙사학교에서 좁은 데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알력싸움하고 눈치싸움하고 있는데 그렇게 싸우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다들 보면은 자기만 옳다는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로 다른 가치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소통이 부재해서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하나도 필요 없고요. 저는 제가 교육부 장관에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유치원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학 교육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 교육 시켜가지고 소통의 장을 열자. 계속 토론 수업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친구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우리는 제 교육 과정에서는 뭐 HR 해가지고 학급 회의 같은 거 했었는데 그거 형식적이었고 아무 쓸데없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최소한 롤링페이퍼 같은 거라도 형식을 좀 천천히 빌어서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그런 수업 거기다가 조금씩 지식적인 것도 같이 얘기가 첨가가 되면은 그럼 철학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하는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0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 해가지고 그 계획을 짠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100년 그 교육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제 어렸을 때 목표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교육에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은 많았는데 맨날 교육감 선거를 하다 보면은 진보냐 보수냐 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겠습니까? 저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기득권이 누구냐의 문제인 것이지 진보가 대체 그 개념이 뭐고 보수가 뭐겠어요. 학생운동 한 적이 있으면 진보고 한번 싸워보고 한번 당해본 적이 있으면 진보고 그렇다고 아니면 약자의 소리에 관심 없고 내가 권력 틀어주고 있고 그리고 기성의 어떤 관행에 타성에 젖어 있으면 뭐 보수고 뭐 이런 겁니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프레임 나누지 말고 교육을 할 거면은 진짜 무슨 지금 송광진 교육감님 얘기하는 송광진 교육감이에요? 송광진 교육감 후보님, 네, 소장님 말씀 나와서 그런데 그 진보 이거 프레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반감을 삽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도 며칠 전 라디오에서 그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교육은 정치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한 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한 분은 너무 색깔이 없어서 문제고 한 분은 너무 색깔이 강해서 문제고 뭐 그렇게 또 그냥 짧게 정리하자면 오늘 두 인물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아마 이 두 분 다시 저는 붙을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어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진우 선생님은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설동호 교육감님은 삼선하시려고 할 거예요. 반드시. 평상시 교육은 인재를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인재를 키우면 그 인재가 미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엘빈 토플러의 이야기예요. 미래는 상상이 뭘까요? 저는 엘빈 토플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전 상상을 꿈이라고 그래요. 드림.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그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무엇을 가르칠 거냐 저는 꿈을 키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철학이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성 수장님이나 그 설동호 현직 그 교육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교육감이나 또 교육감을 지향하는 성 수장님이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교육청보다 내가 뭐 1등 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교육기관보다 내가 다르게 좀 해야 되겠다. 그 다르게 하는 게 뭔가 진짜 그 꿈이 있는 어차피 아까 교육 행정가니까 뭔가 내가 그 잘하겠다. 실적을 위한 실적이 아니라 꿈을 갖게 만드는 자, 논점이 사실은 교육이니까 교육감이니까 학생 중심으로 가야 되고 교육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해요. 성수양님이 좀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교조 하면 사실은 좀 거부감 느끼는 사람 많거든요. 사실은 뭐 그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좌우가 따지지 말고 난 교육학장에서는 난 진보 보수 이런 말 참 듣기 싫거든요. 그 포커스가 뭐냐면 학생 중심이 돼야지 교육이 무슨 뭐 그게 교육이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아마도 성 소장님하고 또 다시 경합을 하겠죠. 저는 반드시 또 다시 붙는다고 보는데 글쎄 누가 이길까요? 저도 제가 점쟁이지만 글쎄 사실은 좀 아주 난해한 문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석 기자님도 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시죠? 없어요? 왜요? 뭐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네. 아니 아까 좀 뭐 불안하다면서요. 그 설동 교육감인데 좀 칭찬 한 마디 좀 하고 싶다며요. 제가요? 네. 아까 다 칭찬 다 했잖아요. 나 계속 칭찬만 좋은 말만 했는데. 다음 선거에서 설동 교육감 뵐 것 같다 말까. 아니,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이때 이 사람 시간에서는 우리 지역의 교육 수장을 맡고 있는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감과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지난번 선거, 다음번 선거에도 이제 붙을 걸로 보이는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이 좀 정말 좀 달라 보이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지역의 4명의 4인사색 그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스펙트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예, 고생하셨습니다.